나라의 이름이 아직 새것이더네. 태조 원년의 가을이었다. 개국의 함성이 가라앉은 자리에 남은 것은 이제 이 나라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조용한 물음이었다. 그 물음에 가장 먼저 붓을 든 이가 대사원 남제였다. 그는 동료들과 더불어 상서를 올렸다. 용렬하고 어리석은 몸으로 외람되이 헌사의 자리를 채우고 있으니 어찌 잠자코 있어 전하께서 다스림을 바라시는 뜻을 저버리겠느냐고 좁은 소견이나마 조목조목 아뢰니 가려 뽑아 시행해 주시기를 청하는 글이었다. 12조목이 차례로 이어졌다. 서북면은 나라의 울타리이니 평양에 10익, 안주에 10익, 의주에 4익을 두고 익마다 천호 한 사람을 두어 일이 없으면 농사로 돌려보내고 일이 있으면 나가 싸우게 하던 법을 되살리자 하였다. 근래의 천호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임명되어 탐욕스럽고 더러워 군사를 종처럼 부리고 농장을 널리 두며 딸 가진 이를 억눌러 첩으로 삼으니 군인들이 집집이 도망하여 국경을 넘는 지경이라 무죄가 있고 청렴하며 일 잘하는 이를 가려 천호로 삼자는 것이었다. 새를 불려 병기를 만든 수를 철마다 보고하게 하자는 조목이 뒤따랐고 사대부의 부녀는 부모와 친형 제자매, 백숙과 외숙과 이모 밖에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무너진 풍속을 바로잡자는 조목도 있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긴 논변이 이어졌다. 한나라 명제 때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온 이래 그것을 가장 먼저 조화한 초왕영은 끝내 단양에서 죽었고 가장 독실히 믿은 양나라 무제는 대성에서 굶주림을 면치 못했으며 불도징도 조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구마라 집도 진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지공도 원나라를 지키지 못했단 것이다. 우리 동방으로 말하면 신라가 부도에 홀려 재력을 다 쏟아 탑과 절이 여염의 절반에 이르러 마침내 망하였고 고려 의종은 해마다 중 3만 명을 먹이고 달마다 절 10곳을 넘게 다녔으되 끝내 임천에 탄식이 있었으며 공민왕은 해마다 문수회를 열고 보허와 나옹을 스승으로 삼았으나 나라의 망함을 구하지 못했으니 부처의 응보설은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결론이었다. 부처의 맑고 욕심저금을 사모하시거든 선왕의 공손하고 고요함을 법으로 삼으시고 자비와 불사를 본받으시려거든 선왕의 너그럽고 어진 호생지덕을 생각하시라는 권면이 덧붙었다. 전 왕조의 후예들은 강화와 거제에 모두 옮겨두어 뒷날의 근심을 미리 막자 하였고 띠집과 흑섬돌은 요임금의 검소함이요 거친 밥과 낡은 옷은 우임금의 검소함이니 몸소 근검을 행하시라 하였다. 환관은 문을 지키고 마당을 쓰는 것이 본디 직분이니 부지런하고 어린 자를 가려 2번으로 나누고 한 번에 15사람씩 정원을 정하며 늙고 간사한 자는 모두 내보내 가까이 모시지 못하게 하자 하였다.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이 임금의 지극한 덕이라 날마다 어진 이들을 접하여 다스리는 도리를 강론하시고 무소인과 부녀자들이 날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조목,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를 정하고 나머지는 농사로 돌려보내자는 조목, 사전에 실린 마땅한 제사밖의 음사는 일절 금단하자는 조목, 내탕의 출납은 승지가 친히 아뢰어 도평이 사사에 내리게 하자는 조목, 각도 절제사가 고을에 직접 공문을 보내 군사를 뽑아 올리는 일을 금하자는 조목이 차례로 놓였다. 새 나라의 기강이 이렇게 한 조목 한 조목 종이 위에 먼저 세워지고 있었다. 며칠 뒤에는 도평의 사사의 백응념과 조준 등이 22조목의 상언을 올렸다.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여 농상은 의식의 근본이니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기르고 농상을 권고하여 민생을 두텁게 하자는 말로 첫머리를 삼았다. 수령은 전야의 개간과 호구의 증감으로 내치고 올리며 새 수령과 옛 수령이 교대할 때는 사무를 넘겨주고 해유를 받은 뒤에야 떠나게 하자 하였다. 경하게 밝고 행실이 닦이니 시무에 통하고 경제에 재주 있느니 문장에 익숙하니 율과 산수에 정하니 도략이 깊고 용맹이 삼군에 으뜸인 이 활쏘기와 말달리기에 능하니 천문지리 복서의학의 한 가지 재주라도 지닌 이를 자세히 찾아 조정으로 보내게 하고 효제하며 힘써 농사짓는 서인은 조세의 반을 면하여 풍속을 권장하자 하였다. 백성의 장정은 16부터 60까지 역을 지대 10정 이상은 대호, 5정 이상은 중호, 4정 이하는 소호로 사마요역을 고르게 하고 떠돌아 도망한 자가 있으면 까닭을 물어 더욱 불쌍히 여겨 모여 살게 하자 하였다. 의창은 본디 궁핍한 이를 진율하려 둔 것이니 농사철마다 가난한 백성에게 양식과 씨앗을 먼저 주되 반드시 말로 되어주고 가을에는 본수만 받게 하며 수령이 말지를 하지 않거나 부강한 자에게 아울러주면 죄를 논하자 하였다.
고을 향리의 환역, 수령의 다펌과 감조, 역마의 정수, 사형 이상의 죄수는 도평이 사사에 보고하여 R&D 결단하는 일, 문선왕의 석전제와 고을 성왕의 제사를 때맞춰 정결히 행하고 공경으로부터 하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묘를 세우는 일, 제인과 화척을 토착시켜 농사짓게 하는 일, 부강한 집이 양민을 숨겨부리는 폐단을 세출하는 일, 중이 되려는 자에게 배를 바치게 하여 함부로 출가하지 못하게 하는 일, 이자는 아무리 해가 쌓여도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일, 수륙의 전구를 엄히 수리하는 일까지 나라 살림의 뼈대가 하나하나 열거되었고 임금은 그 모두를 따랐다. 그 무렵 좌시중 백응념과 우시중 조준, 김사형과 정도전, 남은 등이 아뢰기를 왕자 여러 군의 의복과 수레와 시종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규정된 과전 밖에 토지를 더 내려주시기를 청하였다. 임금은 조용히 잠저 시절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말하였다. 본과 100여 결이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다. 만약 더 준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제 자식을 사사로이 위한다 할 것이다. 하물며 경기의 토지는 한정이 있으니 어찌 함부로 주겠는가. 경들이 굳이 더 주고자 하거든 공신들에게 먼저 더 주고 그 예에 따라 미치게 함이 옳다. 10월의 초순, 갑인일이었다. 임금은 조준과 남은 등을 앞에 두고 조용히 물었다. 거지성을 가진 임금을 패하고 왕실을 다시 세우던 때에 휘하의 군관들에게 시위한 공이 있었고 내가 즉위할 때에도 그 시위한 공이 또한 작지 않았기에 모두 한 급씩 벼슬을 올려주었는데 대성에서 그 고신에 서경하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는 것이었다. 창업의 길을 함께 걸어온 군사들의 임명장이 대간의 붓끝에서 멈추어 있던 셈이었다. 오래 함께한 이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려는 임금과 절차를 지키려는 대간 사이의 미묘한 긴장이 새나라의 궁정의 가을 공기처럼 낮게 깔려 있었다. 며칠 뒤 인사가 뒤따랐다. 유원정을 중추원 부사로, 박이중을 예문춘추관 학사로 삼고 대성의 난관들은 모두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그리고 승려 자초를 봉하여 왕사로 삼았다. 새 왕조의 정신적 스승 자리가 그렇게 정해졌다. 같은 날 임금은 도평의사사에 교지를 내렸다. 전 문화평리 유만수와 참참문화부사 최영지, 전 판자해부사 최단, 참지문화부사 김입견, 전 밀직사 조림, 판계성부사 윤사덕, 상의중추원사 황희석, 전 지밀직사사 안주와 도흥, 전 양광도 병마도절제사 육녀, 상의문화부사 정효, 전 한양 윤이빈, 전 안주 목사 이승원, 전 광주등처 병마절제사 최운혜, 전 동지밀직사사 이무와 김수익, 전 개성윤 구성로, 상의중추원사 이인수, 전 밀직부사 정자규, 전 광주등처 병마절제사 권화, 전 청주절제사 왕승기, 상의중추원사 곽충보, 전 전주절제사 진을서, 중추원부사 이해, 전 강릉 절제사 이옥, 중추원부사 김을기. 이름이 하나하나 불릴 때마다 지나온 세월도 함께 불려나오는 듯하였다. 이들은 내가 장수였을 때부터 오래 휘하에 있으면서 수고를 다해 맡고 지키며 어렵고 험한 일을 피하지 않았으니 그 노고가 아깝다고 임금은 말하였다. 또 정몽주 등이 나라의 권세를 제멋대로 희롱하고 몰래 대간을 꿰어 화란을 선동하여 장찬의 몸에 미치려 할 때에 이들이 글을 올려 몽주와 그 당여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함에 간사한 꾀가 무너져 흩어져 오늘이 있게 되었으니 그 정성이 상을 줄 만하다는 것이었다. 마땅히 모두 원종 공신의 칭호를 내리라 하였다. 그리고 동지중추원사 박영충은 한양윤으로 나가 있었고 상장군 윤방경은 그때 모친상을 당하여 글을 올리는 반열에 있지 못하였으나 한때의 사정 때문에 옛날의 수고를 버릴 수는 없다 하여 공신의 칭호를 위와 같이 하고 포상의 은전을 유사가 의논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자리에 없었던 이의 공까지 헤아려 챙기는 세심한 갈물이었다. 같은 날 또 하나의 교지가 내렸다. 의흥친군 첨절제사 최윤수와 정주 도호부사 황보계 등 210세 사람도 혹은 안에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혹은 밖에서 분주하기를 여러 해 쌓아왔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흉한 무리가 당을 지어 헤아릴 수 없는 변이 일어났을 때에 능히 유리를 조차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여 흉도가 죄에 복종하였으니 노고로 보나 공으로 보나 마땅히 상줄 바라 공신의 칭호와 포상의 은전을 유사가 거행하라는 것이었다. 200명을 넘는 이름이 원종 공신의 명부에 오르던 날 개국의 공은 비로소 맨 앞줄에 몇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달리고 지켰던 수많은 이들에게까지 가닿았다.
이튿날에는 이조 전서 유양 등이 상언하였다. 문무 양반의 정안을 시행하는 법은 오래된 것인데 근년에 폐지되어 끊어졌으니 지금 나라에 처음을 당하여 진실로 마땅히 거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벼슬아치들의 이력을 적어 관리하는 장부가 되살아나 인사의 근거가 다시 문서 위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김이일, 임금의 탄신일이 되었다. 무신하의 조화를 받고 이제 곧 유형 이하의 죄인을 사면하였다. 그리고 4가지 일을 도평의사사에 하교하였다. 첫째, 사람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얻어 태어났으니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함이 옳다 하였다. 한나라 고조가 혁명하고 공신을 봉하던 날 옹치가 봉함을 받자 여러 사람의 의심이 다 풀려 한나라의 복조가 정해졌으니 내가 실로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었다. 편출된 전조의 신하들이 어찌 다 용서 못할 죄이겠는가. 무거운 자는 외방에서 편한 대로 살게 하고 가벼운 자는 서울과 지방에서 편한 대로 살게 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되 전조의 종실을 제외하고 분간하여 아래라 하였다. 둘째, 안으로는 도당과 대성, 밖으로는 절제사와 알렴사로부터 고을의 관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애로 백성을 어루만짐을 힘쓰는 것이 곧 어진 정치라 하였다. 나라를 처음 세워 법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때에 어찌 갑자기 지역의 일로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겠으며 옛 물들물 씻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날에 어찌 이미 지난 일을 뒤쫓아 허물하겠는가. 공자께서 옛 악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원망이 드물었다 하셨고 서서히 스며드는 참소와 살갗채와 닿는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으면 박다 일을 만하다 하셨으니 이제부터 몸소 나와서 고장을 올리고 밝은 증거가 있거나 모반되 여기면 곧 수리하되 풍문으로 남을 얽어 고발하는 것은 풍속을 무너뜨리고 교화를 어지럽히는 근원이라 수리하지 말며 어기는 자는 징계하라 하였다. 다만 안으로 종실의 자제와 밖으로 크고 작은 신료와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범하는 바가 있으면 마땅히 통렬히 징계하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셋째, 호라비와 과부와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는 옛 어진 임금들이 인정해서 먼저 살피던 바인데 무릇 역사를 일으켜 부릴 때에 마을에서 먼저 이들에게 미치니 내가 심히 민망하다. 모름지기 면제하게 하고 역을 독촉하는 자가 내 뜻을 헤아리지 못하거든 맡은 관사가 규찰하여 다스리라 하였다. 넷째, 서경의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하라 하였고 죄는 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무진년 정월부터 전조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한 인원에 관해 몰수된 집과 노비는 마땅히 처자에게 돌려주어 남은 생을 보전하게 하되 죄상의 가볍고 무거움을 분간하여 아뢰라 하였다. 탄신의 하루가 은전 4가지로 채워진 셈이었다.